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최종 디자인 개발의 50페이지부터 6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SFC 간판 디자인 시안 클라이언트가 다른 시안도 보고 싶다네. 작업해서 보내줘요. 네? 전에 건 너무 명함 같은데? 근데 이거 도마뱀 크게 하면 이상할 텐데? 어떡해? 근데 정관 좀 달라야 되긴 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종 디자인의 기본형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한 윤서 씨. 결정된 디자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크기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최종 인쇄 데이터 제작은 완료된 디자인의 납품용 최종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다. 아이템과 매체의 디자인 적용은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의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통합적인 디자인 완성을 위하여 주가 되는 최종 디자인과 부가 되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최종 인쇄 데이터 제작, 아이템과 매체의 디자인 적용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프로젝트 기획,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 전략 수립,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용어는 블리드, 재단선, PDF, 별색, 컬러 차트, 후가공 기법, 아이템, 매체,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평면 디자인 매체, 입체 디자인 매체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최종 디자인의 기본형이 만들어지면 디자인의 납품용 최종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가 제대로 제작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죠. 네. 결과가 불확실한 디자인의 인쇄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교정을 하기 위해 시험 인쇄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CMYK 4도 인쇄가 되지 않은 색상은 별색 지정을 진행해야 하죠. 포스터나 특히 뭐 책의 경우엔 표지에 이렇게 금박도 받고 일반 종이와 다르게 이렇게 매끈하게 코팅도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최종 데이터를 넘길 때 그때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종 데이터가 만들어진 후 디자인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후가공 처리를 시행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최종 디자인 데이터는 책도 있고 뭐 포스터도 있고 한두 가지 형태가 아닐 텐데요. 이렇게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애플리케이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패키지, 캘린더, 네. CD 재킷, 티셔츠, 가방, 신발, 기타 판촉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크게 서식류, 사인류,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식류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흔히 하는 그런 문서의 서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서의 서식을 포함해 편지지, 편지봉투, 네. 팩스 용지, 메모지 같은 것이 속하는 분류입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강사님께 아까 질문을 하면서 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 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항목,
품목의 단위 품목 또는 단품이라는 뜻으로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 아이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자주 쓰는 그런 말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작된 아이템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외부로 공개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다양한 아이템과 매체에 적합한 디자인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자, 강사님의 또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디자인은 납품용 디자인 파일로 제작해야 하는데요. 5개 광고물이나 인쇄물은 여백을 남기지 않고 재단선 밖으로 이미지가 연장되도록 작업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리드라고 하는데요. 접지와 재단의 오차로 인해 경계선에 흰 여백이 남지 않도록 재단선보다 3에서 5mm 정도 원고를 확장해 작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재단 여유를 뜻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블리딩된 사진 이미지는 잘린 쪽으로 연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품 사진이나 역사적 자료 사진을 다룰 때는 블리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DF는 어도비사가 포스트 스크립트에 기반을 두고 만든 전자문서입니다. PDF 파일은 문서에 프린트된 형상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파일을 만들려면 어도비사의 아크로밧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서를 읽으려면 아크로밧 리더가 필요합니다. 원래 DTP 출판에서 원활한 문서의 상호 교환을 위해 사용되던 것인데요. 프린트 구동을 위한 어도비사의 포스트 스크립트를 압축하고 열람의 편의를 위해 하이퍼텍스트의 첨가가 가능한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체 압축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파일 사이즈의 문서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죠. 텍스트와 이미지 파일이 따로 존재하면서 링크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HTML과는 달리 PDF 파일 안에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는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고 벡터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크로밧 리더에서 문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글꼴이나 그래픽은 변함없이 원래의 고품질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윈도우, 유닉스, 매킨토시에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인쇄 상태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보여주므로 전자책과 CD 출판 같은 디지털 출판에 적합한데요. 문서에 암호를 걸어 비밀을 보장하므로 공문서나 중요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해도 안전합니다. 디자인을 인쇄할 때는 CMYK 4도 인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데요. CMYK의 4도 인쇄에서 나올 수 없는 특수한 색, 예를 들어 형광색, 금박, 은박을 사용하고자 할 때 별색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 교정자가 조색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원하는 색의 샘플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별색을 만드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지만 컬러 차트에 있는 모든 색은 별색 조색이 가능합니다. 컬러 차트는 색표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것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쇄를 위한 색 재현, 도료의 사용, 패션, 섬유, 미용, 영상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컬러 차트는 팬톤 컬러 시스템, 일본 색채 시스템 DIC, 한국 유행색 협회에서 발행한 컬러 코디네이터 시스템 COS가 있습니다. 먼저 팬톤은 미국의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이자 색상 회사로 1963년에 로렌스 허버트가 창립했습니다. 팬톤은 수많은 색의 고유 번호를 붙여 만든 팬톤 컬러 매칭 시스템 PMS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팬톤 컬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색채 언어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각종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건축, 패션,
도료 같은 산업 전반에서 표준 색채 언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DIC는 일본의 인쇄회사에서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색 모음집입니다. 최종 디자인 데이터는 인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후가공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할 수 있는 후가공 기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코팅, 박, 실크 스크린, 형압, 톰슨, 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가공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 작업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먹 1도의 파일로 제작합니다. 후가공은 많은 경험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사용은 제작 비용을 높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디자인 의도에 적절히 부합되는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한윤서 씨와 함께 최종 인쇄 데이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강사님, 최종 인쇄용 데이터는 PDF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종 인쇄 데이터는 인쇄용 PDF 이미지로 만들어 전송하는데요. 인쇄를 위한 재단선과 분리들을 체크하고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PDF로 전송하는 이유가 있나요? PDF 파일은 윈도우, 유닉스, 매킨토시에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들은 매킨토시를 주로 사용하는데 실제 인쇄를 진행하는 인쇄소는 대부분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미지 편집은 맥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PDF 파일은 모든 텍스트, 이미지를 벡터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문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변함없이 원래의 고품질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를 사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디자인에 별색이 들어가는데요. 형광색 느낌을 좀 주려고 하는데 인쇄소 기장님은 형광색은 기본 인쇄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별색 인쇄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기본 CMYK 4도 인쇄 작업을 마치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컬러 부엌을 본 적 있나요? 그 컬러 차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팬톤이나 일본의 DIC 컬러 가이드를 주로 사용하죠. 팬톤 컬러 차트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어요. 디자인 작업 파일에서 별색을 작업할 부분을 선택한 다음 견본 팔레트 왼쪽 하단에 스와치 라이브러리 항목을 클릭하면 컬러북에서 컬러 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C 컬러 가이드나 팬톤 프로세서 언코티드를 열어 별색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견본 팔레트에서 선택한 별색은 컬러 팔레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전체 색이 바뀌던데요? 견본 팔레트에 등록된 컬러를 더블 클릭하면 스와치 옵션 창이 뜨는데 컬러 타입을 스포트 컬러로 변경시켜 주어야 별색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또 그건 몰랐네요. 이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강사님, 인쇄물을 적거나 잘라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단선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인쇄소에서 따로 파일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재단되어질 형태에 따라 먹선을 따로 빼서 1:1 판형에 정확히 배치시켜 톰슨 판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디자인 파일에 재단선이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디자인한 내용 없이 칼선만 남아있는 파일을 만드는 것이죠. 접지선과 재단선 표시를 넣어주는데요. 접지선과 칼선 작업 시에는 접는 방법에 따른 종이의 두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야 인쇄소 기장님의 말이 이해가 되네요. 다 이게 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인쇄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부분을 이해하게 된 한윤서 씨. 별색 지정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최종 인쇄용 자료를 보낼 때는 PDF 파일을 이용하는데요. 모든 텍스트, 이미지가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고
벡터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문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언제나 고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인쇄할 때는 CMYK 4도 인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형광색, 금박, 은박 같은 특수한 색을 사용하려면 별색 인쇄를 해야 합니다. 별색으로 원하는 색의 샘플을 지정하기 위해선 컬러 차트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팬톤 컬러 시스템, 일본 색채 시스템, 컬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컬러 차트는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쇄를 위한 색 재현, 도료의 사용, 패션, 섬유, 미용, 영상과 같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기 위해선 코팅이나 박, 실크 스크린 같은 후가공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후가공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고 작업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며 대부분 먹, 일, 도의 파일로 제작합니다. 제대로 된 후가공 작업을 위해선 많은 경험과 비용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디자인 의도에 적절히 부합되는가를 먼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이템과 매체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디자이너는 다양한 아이템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이템은 항목, 품목의 단위 품목 또는 단품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이템에는 패키지, 캘린더, CD 재킷, 티셔츠, 가방, 신발, 기타 판촉물이 포함되며 아이덴티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아이템은 크게 서식류, 사인류,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식류에는 편지지, 편지봉투, 팩스 용지, 메모지가 포함되고 사인류는 옥외 광고, 지주 사인, 돌출 사인, 사인보드, 현수막, 배너, 차량, 유니폼이 포함됩니다. 패키지에는 레이블, 태그, 용기, 쇼핑백, 포장지가 포함됩니다. 매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체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서 홍보 활동의 수단이 되는데요. 산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넓게 전달되어 이로 인한 정보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크게 신문, 잡지가 속하는 시각매체, 라디오를 통한 청각매체,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시청각 매체로 나뉘는데요. 시각매체는 또 평면 디자인 매체와 입체 디자인 매체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실제 아이템과 매체의 최종 디자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윤서 씨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아이템과 매체의 최종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FC 기업의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실습 때 보았죠? 아, 저 카멜레온으로 기업 CI를 작업한 사례군요. 맞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다양한 서식류의 최종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이런 서식류의 디자인을 적용할 때는 세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그냥 회사 CI나 로고를 사용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기존의 BI나 CI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기존의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선택지도 있지요. 선택한 방법으로 한 종의 아이덴티티를 제작한 후 적용하게 되는데요. 심벌형, 로고 마크형, 심벌 로고형,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다양한 스케치를 거쳐 아트워크를 결정하고 아이덴티티의 기본형을 완성합니다. 그런 후 다양한 서식류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로고를 그대로 적용한 것도 있지만 분석 증명서처럼 로고에 점박이 무늬만 사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서식류를 디자인할 때
서식류의 기능에 맞는 종이를 선택해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간판처럼 보이는데요. 4인 디자인의 사례인가요? 맞습니다. 이건 동대문구 공공 사인물의 디자인 사례입니다. 서식류에서 제작된 기본형 디자인을 사용해 다양한 사인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류에 사용한 크기와 다르니까 디자인 크기에 따른 디자인 아이덴티티 변화를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종 디자인을 반영할 때는 디자인이 적용될 매체의 특징에 따라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디자인의 확대와 축소, 반복과 같은 변화로도 아이덴티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죠. 그렇군요. 이런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부엉중공업의 CI를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큰 버스에서부터 종이컵까지 다양한 크기의 최종 디자인이 적용됐지만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네요. 단순히 크기를 조절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모두 같은 회사 제품이라는 것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여준 사례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아이템을 찾아보고 어떻게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가를 조사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조사해 봐야겠네요. 너무 제 디자인에만 갇혀 있었나 봐요.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너무 잘 알아들었고 오늘도 강의 역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강사님의 도움으로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방법을 알게 된 윤서 씨. 같은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지만 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통일된 컬러를 적용한 시그니처 사례에서도 형태를 다듬고 컬러를 적용하고 시그니처를 만들어 기본형을 완성했습니다. 컬러 적용은 콘셉트에 적합한 주사용 색을 정하여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도록 하고 보조색의 활용으로 이미지에 변화를 주면서 활기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이 적용될 매체의 특징에 따라 크기를 고려해야 하고 입간판, 스탠드 간판, 돌출 간판, 유도 사인, 부서별 사인, 도로 유도 사인, 알림판, 부서 사인, 공공 사인, 윈도우 그래픽, 차량 같은 곳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디자인을 서식류에 적용할 때에도 다양한 스케치를 거쳐 아트워크를 결정하고 아이덴티티의 기본형을 정해 적용해야 합니다. 또 서식류의 기능에 맞는 종이를 선택하여 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마뱀에 점박이를 키운 게 느낌이 다르겠지? 윤 팀장님, 새로운 시안 보냈어요. 확인해주세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방법을 찾은 윤서 씨. 매체와 아이템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의 크기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아이템은 항목, 품목의 단위 품목 또는 단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아이덴티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아이템은 크게 서식류, 사인류, 패키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류에는 편지지, 편지봉투, 팩스용지, 메모지 같은 것이 있고요. 사인류는 옥외 광고, 지주 사인, 돌출 사인, 사인보드, 현수막, 배너, 차량, 유니폼이 있고 패키지에는 레이블, 태그, 용기, 쇼핑백, 포장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된 최종 디자인은 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는데요.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서 매체는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적용할 매체와 아이템에 따라 디자인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종 디자인의 확대와 축소, 반복과 같은 변화에도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는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